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같은 자리에 머물 것인가. 인생은 잔인할 만큼 공정해서 변화를 미루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엽니다. 이 영상은 위로를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왔던 수많은 변명과 타협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정직한 대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환경이 나아지면 이라는 말들로 스스로를 설득해왔죠. 그러나 그 말들은 모두 미래를 미루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회피의 결과입니까? 나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잠재력을 잠식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조차 정확히 모른 채 지쳐버립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것은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아온 습관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멈추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요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준비가 완성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처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멈춰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직면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건네는 말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잠재력을 조용히 배신하는 언어입니다. 변명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마다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포기하는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한 번의 변명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가장 위험한 점은 즉각적인 고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고 당장 무너지지도 않죠. 대신 서서히 의욕을 잠재우고 결단력을 약화시키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도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감옥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능도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 변명과 타협을 일찍 끊어냈을 뿐입니다. 피곤해도 움직이고 두려워도 행동하며 확신이 없어도 전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다시 행동을 낳습니다. 반대로 변명은 그 순환을 끊어버립니다. 행동 대신 설명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과 대신 이유를 붙들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허락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완벽한 계획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변명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멈추는 훈련입니다. 변명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나를 늦추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잠재력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돌 하나가 쌓입니다. 그 벽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자신을 가두고 있다고 느끼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를 설명으로 가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 만든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시도하지 않았기에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 변명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의 진짜 얼굴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유를 만듭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다시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몸을 일으킬 것인가? 불안이 올라올 때 핑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덮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당신의 감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도 하루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단 한 번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언젠가라는 단어를 경계하십시오. 언젠가는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현재의 책임을 대신 져줄 것이라는 착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기다림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지점이 시작점입니다. 조건이 갖춰진 뒤에 움직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기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벽을 쌓아왔는가 아니면 길을 만들어 왔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머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멈춰 서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아직 준비 중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행동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실패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완벽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첫 행동뿐입니다. 계획에 갇힌 사람들은 늘 거의 시작할 뻔한 상태에 머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도를 했고 실패도 성공도 모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은 많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다 보면 결국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너답지 않다, 괜히 힘들어질 필요 없다, 지금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말로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당신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가장 부드러운 족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며 기준을 낮춥니다. 성장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고독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대화, 예전의 목표, 예전의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새로운 삶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말이 많고 행동이 적은 상태입니다.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전을 설명하는 것도 다짐을 공유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만족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만을 반응합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실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도 없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대신 피로와 의심, 그리고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을 단련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하는 행동이 결국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더 강한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이 쌓일수록 혼란은 줄어들고 삶에는 구조가 생깁니다. 구조가 생기면 자유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세상도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변명, 미루기, 안일함을 내려놓는 순간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오늘도 같은 습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부터 다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 당신의 진짜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습관을 멈추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늦잠을 합리화하지 않는 것, 불안을 핑계로 삼지 않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을 미루지 않는 것. 이 작은 중단들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인생이 바뀌었나요? 라고 묻지만 정작 그 전환점은 너무 조용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동기부여는 오고 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멈춥니다. 반대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감정 위에 구조를 세웁니다. 힘들어도 정해진 일을 하고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끌어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방해하던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냈을 뿐입니다. 변명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말만 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사라지자 에너지가 남기 시작했고 집중이 깊어졌으며 선택이 단순해졌습니다. 인생이 쉬워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잠재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으로 증명한다. 이 선언은 다른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확인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던 습관들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쌓일 때 당신의 진짜 잠재력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미루며 나중에 더 나은 버전의 내가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곧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지, 계속할지, 침묵할지, 움직일지. 오늘 하루의 방향은 당신이 허락한 습관들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기회가 오면 하겠지.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변명의 옷을 입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의 잠재력을 가둬두고 있다는 것을, 이 감정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된다. 이 문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현실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 언어, 타인과의 비교, 이것들이 쌓여 당신의 현실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명확한 목적, 반복되는 확신, 그리고 실천의 습관, 이 세 가지는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모든 혼란이 무의미해집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조용하고 꾸준한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의 결정, 하루의 집중, 한 번의 인내가 쌓여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이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모릅니다. 오직 행동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다시 돌아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변명은 당신을 안전하게 보이게 하지만 결코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행동은 두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힘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행동하는 당신이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결단을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받은 조언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오래된 습관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쯤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하는 건가? 지금까지의 나는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정렬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무너질 때 마음은 저항합니다. 익숙한 정체성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통과 의례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전혀 다른 삶이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말, 생각, 관계, 루틴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자신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언젠가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끊어냅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하면 외부 환경은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정도 없고 즉각적인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중력이 돌아오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강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변명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미루는 삶이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나다라는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인생은 자동으로 다른 궤도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속에 남기십시오. 나는 내 잠재력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매일 답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들 아래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멈출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층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감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까지 오지 못합니다. 불편해지기 전에 멈추고 자신을 직면하기 전에 돌아섭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듣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변화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고정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습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행동,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를 더 이상 자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잠재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산만함을 내려놓고 변명을 끊고 하루의 기준을 높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선명해집니다. 선택이 단순해질수록 에너지는 집중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를 멈추고 내일 또 하나를 멈추는 것. 그렇게 멈춘 자리에서 당신의 진짜 능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끝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멈출지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과 다른 선택을 반복할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일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정렬되지 않은 습관들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인생이 막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의 반복이 문제였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향이 바로 잡히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하루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반복할 행동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축소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선택이 걸러집니다. 필요 없는 대화, 의미 없는 소비, 에너지를 빼앗는 생각들이 하나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집중, 침묵, 그리고 행동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의 질감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박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선택은 계속됩니다. 변명을 다시 집어들 수도 있고 오늘 멈추기로 한 것을 내일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심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전혀 다른 삶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더 이상 잠재력을 미루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드는 습관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루하루가 쌓일 때 당신은 어느새 예전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멈추기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편해지기 직전에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남아 있었고, 계속 귀 기울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크게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변화는 항상 소음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두렵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특별한 날에 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에 반응하는 힘입니다. 오늘 멈춘 습관 하나, 오늘 시작한 행동 하나가 그 힘을 깨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여정은 계속됩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멈출 습관 하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결국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증명할 차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로. 이 선택이 쌓여 당신의 진짜 잠재력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호흡처럼 이 메시지를 당신 안에 남기고 싶습니다. 변화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의 미세한 이동에서 완성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오늘만은 예외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궤도로 이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에 의해 차단될 뿐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샘이 말라서가 아니라 돌이 막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멈춘 습관 하나는 그 돌 하나를 치운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를 치우면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흐름이 살아나면 노력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혹은 올 것입니다. 예전의 편안함, 익숙한 핑계, 달콤한 미루기가 다시 손짓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다시 잠들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다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길은 항상 선택 뒤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 영상은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당신은 다시 선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작은 차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운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잠재력을 미루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신 자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길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따라올 수 있도록, 도망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빠른 각성은 오래 가지 않지만 천천히 세우며든 깨달음은 삶의 구조를 바꿉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으며 환경조차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허용해 왔던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들과 타협해 온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선택들이 언제든지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의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살아내십시오. 말이 줄어들수록 집중은 깊어지고, 집중이 깊어질수록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하나의 약속만 가져가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멈춘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극적인 변화보다 지켜진 작은 약속에 반응합니다. 그 약속들이 쌓일 때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 머무르고 싶다면 그 이유는 하나여야 합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주었다면, 그리고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생각을 단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여백입니다. 이 여백은 말을 더 얹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을 내려놓지 않도록 남겨둔 침묵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작은 하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의 반응, 불필요한 대화 하나를 거절하는 용기, 오늘 반드시 끝내겠다고 정한 일 하나를 미루지 않는 태도. 이 사소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기부여는 사라지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오늘 당신이 세운 기준은 내일의 선택을 이끌고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인생은 설명 없이 달라집니다. 이 채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더 강해지라고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명확해지라고 조용히 정리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구독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의 표시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아 더 분명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하나를 멈추십시오. 내일도 하나를 지키십시오. 그 반복이 쌓일 때 당신의 잠재력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느리더라도, 조용하더라도 그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이 영상이 끝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무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지를.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르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설명 없이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레옹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는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론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000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에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